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얼마 만에 또 이래 오셨습니까? 지난 2월 중순에 예. 서울대학에서 독일 대사관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십자 최고 훈장을 제가 받았어요. 예, 대십자 훈장. 대십자 훈장을 받았는데 그때 2월달에 2월 14일 날 그때 오셨고 그때 오셔서 계속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갔다가 그 동안에 할 일도 많았고요. 4개월 만, 5개월 만에 왔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오셨어요. 네. 예. 지금 그 몸담고 계신 곳이 베를린 자유대 지금 종신 정교수. 그거는 정신 정교수인데 그건 계속 유지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브뤼셀에도 또 대학에도 계시고 리스본에도 계시고 이탈리아에도 뭐 이렇게 또 강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한국에 2003년에 서울대학에 이제 석좌 교수로 와가지고 BK 석좌 교수로 와서 3년 하다가 울산에 가서 1년, 동아대학에서 4년, 세종대학에서 1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거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예. 한국에서 더 있으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있으라 그래서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독일 베를린에 다시 들어갔더니 이제 이쪽 저쪽 오래서 와서 일을 좀 하라 그랬어요. 강의 좀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몽골도 여러 번 갔고, 그리고 일본에도 갔고요. 근데 중국 대학도 많이 갔고,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에 있는 카스라 그런 것도 또 무슨 한국에 있는 맥주 맥주 이름인데 카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유종합 경영대학 이사회 회장이 좀 돼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번 9월 달부터는 이사분 아우토노미아 대학에서 그런 국방대하고 같이 외교관 양성 및 그다음에 국방대하고 같이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탈리아 뭐 이탈리아 엘보코니 제일 유명한 상경대학 종합대학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박사과정만 내가 이제 종신이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한국 오시기 전에 네팔을 들렸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대기자님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까? 1994년에 이제 고전에 이제 1989년 90년에 이제 그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경제들이 허물어집니다. 이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없어지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공산권에 있는 동료들, 대학에 있는 동료들에게 빨리 너희들이 세계 경제, 세계 민주주의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빨리 체제 변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자본주의 국가 안에 있는 대학들이. 그래서 생긴 것이 글로벌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학 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느냐. 근데 협조의 목표는 뭐냐. 다들 이제 지식 경제, 지식 사회로 간다 그러는데 이것이 목표고요. 공동 목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이번에는 회의의 그 주목적이 미래 대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 연설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개념이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대학학 아주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눈길이 가는 이야기던데. 대기자명이 상당히 단순한 겁니다. 대학학이라는 게. 대학학이다. 그런데 대학학에 이제 비등되는 말이 이제 지식학, 지식철학. 이거는 옛날부터 현상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학학이라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할 것 같으면 옛날에 농경시대는 농부와 자연 관계, 그리고 생산되는 식량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대는 사람과 기계, 이래가지고
공업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공장에서. 예. 옛날에 농경시대에 논밭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대에는 공장에서. 그러면 지식시대의 지식창조는 어디서 되느냐? 물론 여러 군데서 될 수 있겠죠. 이쪽에서 쭉. 근데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갖고 있는 지식창조의 역할은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 지식창조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학교 내에서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떤 지식을 창조하고 뭐 때문에 창조하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이런 상당히 그 프랙매틱한 그런 어프로치에 있어서 대학학이라는 것을 제가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앞으로 지식 세계는 실제와 이론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대학학의 하나의 기둥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아카데믹 칼처는 반드시 그 지역의 토착 문화와 연결돼야 된다. 예.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지주입니다. 두 가지의 지주를 나는 두고 있어요. 하나는 이론과 실체가 같이 가야 되고요. 하나는 토착 문화와 이 학문 문화하고 동반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학문학이라 할까 이것이 갈 길이 굉장히 멀지요. 왜? 대학 내에서 우리 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대학 내에서 지식이 어떻게 창조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제적 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서로 같이 연구하는데 그 학제적 연구가 성공적으로 되는 케이스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 학문학은요 어느 정도 프락세올로지입니다. 예. 프락티스올로지. 실천학이라 해도 괜찮아요. 예, 일부. 예. 일부. 그러니까 지식학의 선두에 실천학이 앞장서면 안 되죠. 물론 지식이 기초 학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내재적 지식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식을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외재적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것은 교과서에 적어 가지고 빨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지만 그걸 다 줘버리고 나면요 우리가 그 샘물에 있는 물을 다 파가지고 다 줘버리면 학교에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다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식을. 그게 이제 내재적 지식인데요. 그건 이제 텍시드 놀러지. 그러니까 내재적 지식이죠. 이게 이제 제일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왜 생긴 건 아니고요. 벌써 한 50년 전부터 생각해낸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예, 마투라나라든지요, 바렐라라든지요, 모르시죠 이런 분들.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예. 앞으로 지식 사회는 통합 지식으로 가야 된다. 지구상에서는 모든 지식은 통합 지식이라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메르스 어프로치, 메르스 병이 나타났는데 여기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거는 엉망진창 학문적으로 접근도 없고요. 이거는 막 우발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그 마스콤에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 없고요. 운면산이 비가 오니까 없어졌는데 무너져가지고 거기 강남에 그 부자들이 집에 차고에까지 뭐 흙탕물이 내려오고 이런데 부랴부랴 소방대가 그런 소방대를 가가 없거든요. 예. 홍수 처리하는 소방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재해연구소, 재해학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재해학을 하려고 그러면 소방대도 들어가야 되고요. 법학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헬리콥터를 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이게 정말 종합과학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이런 흐름으로 이제 대학의 기능이나 역할이 이제 밖에 가야 되는데. 물론이지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고향인 부산에 대해서도 애정이 늘 남다르시고 뭐 아까 첫 질문부터 지식 네트워크 관계를 아까도 물으셨고 하여튼 부산의 어떤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게 참
아무래도 관심들도 많이 쏠려 있고, 근데 부산의 어떤 그 발전 동력들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전도 지금 조금 애매하고. 여기에서 참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부산의 어떤 발전 동력을 만들고, 이게 참 미래 비전을 갖다 세울 수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여기 동아대학에 있을 때, 대 기자님, 이제 글을 이제 국제신문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 코멘트를 붙이가 이제 서로 예.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때 상당히 저한테는 고무적이었습니다. 부산에도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뭐 그 이야기를 내 옛날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으라고 내가 보는데요. 그때 이제 인적개발연구원이 이제 앞장서서 부산의 지식개발, 인적자원개발연구원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가야지요. 해양, 우리나라에서는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해양수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해양수산 이런 거는 하나의 지식 경제로 가는데 아니 부서가 되지요. 그 전체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해양수산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부산 영화제는 그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지식 경제, 지식 사회 전부가 안 됩니다. 지식 사회로 가는데 하나의 비전이 부산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비저너리 리더십, 비전을 갖고 있는 지식 경제를 위한 하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리더십이 자기 지위에 대해서 급급하고 하나의 모험을 하지 않는 리더십은 그냥 물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제2의 도시가 아직도 제가 그 부산의 모 신문에 처음으로 나보고 글을 쓰라 그래서 그 제일 처음 쓴 글이 잠자고 있는 제2의 도시 나의 고향 부산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지금은 잠도 안 자고요. 코를 골고 있다고요. 네. 잠자는 그냥 잠 푹 드는 걸 차원이 넘어가요. 골고 있습니다. 근데 골다가 나중에 그냥 이제 숨이 막히면 죽어버리죠. 그냥 받아서 주십시오. 이런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리버풀, 클라스코, 영국에. 예. 이런 도시들이 옛날에 내가 가서 강의했을 때는 이 도시들이 다 죽었어요. 옛날에 산업사회였던 영국에서 참 그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는데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외에 유럽의 제2의 항구 도시, 대개 제2의 도시는 항구 도시가 상당히 많아요. 내륙에 있는 것은 드물고 그게 상당히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교테보르라든지 안 그러면 오슬로 다음에 있는 베르겐이라든지 이 아주 재미난 우연이에요. 이제 이런 도시들의 저 리더들요, 뭐 시장이죠. 시장들은 칼을 빼야 됩니다. 근데 칼을 빼고 옛날에 1400년 말에 칼을 빼고 시네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자라나가지고 인도에 고아에 가가지고 인도 고아를 점령한 그 바스코다가마 같은 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는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필요해요. 학자가 밀어야 되고, 기업인이 밀어야 되고, 정부가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밀어야 됩니다. 유서를 많이 쓰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유서가 없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요. 유서는 누가 쓰느냐 하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이제 부산이 한국에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지식 경제의 퍼스트 스텝을 이렇게 내놓았던 그런 것이 이제 귀지의 득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대 기자님도 그게. 근데 부산 지식 네트워크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속에 나오는 거고요. 네트워크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뭡니까? 같은 한 사람이 만져가 매일 술 마시고 하는 데서는 절대 지식이 안 나옵니다.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동안에 새로운 지식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걸로 보면 부산이 얼마나 좋은 입장에 있습니까? 바로 앞에 일본이고, 러시안 타운이 있고, 차이나 타운이 있고, 그러고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부산은 국제화 도시의 제일 앞장선 그런 곳인데,
이렇다 할 국제대학원이 있습니까? 이렇다 할 국제관계를 맡은 국제관계연구소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도 나한테 비평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를 삼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악동같이요. 뭡니까? 아무런 건설적인 제한도 없이 비평하는 사람은 그건 악질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설적인 제한을 내야 돼. 나는 부산만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내 고향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지식, 경제, 지식 사회로 가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제일 앞에다 두게 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지식, 경제, 여기에 뭡니까? 카이스트도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광주에도 그런 고등과학기술원이 서울에 있고, 부산은 왜 그걸 안 못 만듭니까? 예? 이거 줘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부산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면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요새는 엘리베이터 타고 바다를 내려가거든요. 해양 도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물밑의 도시 이야기. 그런 걸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제 북극을 통해서 이제 유럽을 가는 거. 예. 이런 것도 북극항로. 이제 해양대학에서 조금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도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건 이제 돈벌이가 그런데 돈을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서 우리는 미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대담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나중에는 혈압을 올리세요. 네. 그런데 참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고향을 좋아한다는 거는 물론 좋아하지요. 사람이 고향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고향이 조금 좀 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고향이 됐으면 좋겠어요.